지금 우리 납입자본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 계정 과목들을 쭉 봤죠. 자, 이 계정 과목들은 지금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글자를 따서 주, 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우리 회계 1급 같은 경우에 자본 문제 나오면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앞글자에 주감자 찾아서 이익 본 게 3개면 하나가 왕따고 주감자 이익 본 게 자기 혼자 있으면 걔가 왕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도 대박 잉여금이 우리 이익 본 거란 건 알잖아요. 그래서 주감자 이익 본 게 자본잉여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본 조정은 이런 계정 과목만 말고 우리가 다음 책 바꾸면 공부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건설 이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무수히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얘만 봐서 자본 조정은 자본잉여금의 반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차변에 있다고 다 차감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대변에 있는 애예요. 얘들은. 그래서 이 자본 조정은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손익자본을 좀 볼게요. 자, 손익자본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하고 두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손익자본인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이 분류로 나누는 건 실제로 우리가 사업에서 돈 번 거예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은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계정하면 할 때 봤을까요? 일단 낯설지는 않죠. 그죠? 그럼 됐어요. 자, 얘는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미실현 보유 손익.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하락시킬 때, 그때 반대되는 계정에 쓰는 거. 그때 봤던 계정 과목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래서 이걸 평가 손익이라고 쓸게요. 매도 가능 증권을 이제 평가해서 이익 보고 손해 본 돈을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다라고 하죠. 자, 우리 회계 1급 목적으로는 자, 얘만 봐도 되고, 사실 얘 계정 과목은 이거 말고도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평가나 환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든지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든지 뭐 사이 파생 상품 위험 회피 평가 손익이다. 이렇게 긴 이름의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일단 아래쪽 걸 보니까 좀 재미없어 보이죠?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자의 특징이 자본 이야기하는데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는 아직 안 일어난 건가 보다. 그러니까 환산하고 평가하지.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얘는 까먹어도 안 돼요. 무조건 외워두시고. 그때 그래서 제가 정리도 해드렸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수익 비용인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다. 그거 아냐고 질문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지. 자본 채도 때문에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유가증권의 평가 손익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익잉여금 쪽을 보면, 자, 이익잉여금이 이제 우리가 돈 번 건데, 자, 여기에서도 또 분류를 나누면 법정 적립금하고 기타 법정 적립금하고 그리고 임의 적립금하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또 분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자, 얘는 지워버릴게요. 지금 기억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77페이지 아래에 이익잉여금 적혀 있는 건데, 77페이지 아래에 이익잉여금 적혀 있는 건데, 저 표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법정 적립금이라는 게 이 법이 지금 상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법. 그럼 상법에서 법정 적립금으로 정하는 게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익준비금. 이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얘는 상법에서 우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라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자, 지금 이 돈이 우리 회사가 돈이잖아, 이제, 그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주주들이 돈 벌었네 하고 전부 다 나눠 가져버리면 법인이 빈털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리는 우리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 절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한다면 그동안 10%는 우리 회사에 적립해두라고 법이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 1,000만 원을 하면 1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회사에 남겨둬라. 이익준비금이란 개정 과목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법정 적립금이에요. 근데 우리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확률은 없어요. 없는 이유는 이래저래 같이 공부하면서 얘를 또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2분의 1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이니까 금전 배당은 현금 배당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게 돼요. 다음 기타 법정 적립금은 상법 이외의 법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건데 우리 회계1급 세무2급 여기에 무슨 조특법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세무1급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임의적립금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주주총회를 하면서 그냥 우리 회사에 있는 구성원끼리 임의적으로 정해서 모아두는 돈이에요. 이건 법이 정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공장이 더 있어야겠어.
그래서 공장 지을 돈 모아둡시다. 사업 확장 적립금. 우리 회사 빚이 있는데 빚 갚기 위해서 돈 모아둡시다. 감채 적립금.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굳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왜냐면 하기로 했으면 하기로 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해야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너무 아래죠? 자, 글로 이렇게 쓸 거예요. 배당 가능 이익. 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배당을 할 때는 배당 시점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계정 과목 이름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번 거 가지고 올해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겠지만 올해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거. 올해 12월 달에 쌓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자본에 있는 계정 과목들만 대충 봤는데, 자,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거에 이 글자만 좀 수정할게요. 76페이지에 보시면 자본 조정이 적혀 있는 곳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본 조정을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적혀 있죠. 그 글자 줄 꺼서 지워버리세요. 자, 자본 조정은 차감 계정도 있고 가상 계정도 있다라고 했죠. 뒤에 적혀 있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거기는 정확한 지문인데 차감 성격이라는 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이제 더 설명드릴게요. 얘는 우리 책에 있는 거 이제 전부 다고, 자, 우리가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재비용이 있는 거. 주식 발행할 때 당연히 주권 인쇄비하고 등록비하고 다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하게 되면. 자, 우리 회사가 자,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발행을 해요. 일명가 1000원짜리를 이렇게 발행하는데 우리가 발행할 시점에 시가가 주당 12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우린 앞에 이렇게 발행했을 때에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120만 원을 받으니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주 발행 비용이 5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재비용이 5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돈을 줘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이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돈을 수수료라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채 때처럼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이익 본 줄 알았는데 얘가 15만 원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죠. 우리는 이익 본 거 있으면 줄어들고, 그럼 제가 안 쓰고 말로 해도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5만 원만큼 더해지게 되겠죠. 5만 원만큼 더 손해 봤다고 될 거잖아요. 그렇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럼 지금 사채나 주식 발행할 때 들어가는 재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발행하면 손해보는 돈. 자, 그래서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보면 주식 그 네모박스 아이캔 적혀 있는 곳 아래에 주의할 건 아니고 근데 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주식 발행 시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적혀 있는데, 즉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사치할 때는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게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이도록 하려고 너무 따로 돈 주고 이렇게 썼는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차감하고 받았다 나올 거예요. 그럼 115만 원 받아도 똑같이 15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겠죠. 그죠? 받아서 돈 주나 빼고 돈 받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적혀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 자, 자본의 우선 상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본 계정 과목을 우선 상계하는 건데, 자, 우리 회사의 주식의 액면가는 1,000원짜리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고정되어서 주식을 계속 뭐 발행하고 소각하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우리 회사가 1차 증자를 한다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증자를 해요. 자, 1,000주를 발행을 하는데, 자, 이때 발행가가 주당 1,2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 자본금, 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오늘 액면가 얘기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어제 미리 이야기했죠. 자, 제가 계속 지금 액면가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문제에서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다. 그럼 맞아라고 체크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액면가라고 떠들고 있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아.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돈 받는데 120만 원을 받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2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방금 막 본 분계니까 알겠죠? 자, 다음 이제 2차 증자를 해요. 또 1,000주를 발행하는데 우리 회사가 한 주당 900원에 발행을 했어요. 900원. 그럼 대변에 얼마에 발행했던 간에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자, 차변에 돈 받는데 우리는 돈을 9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차변에는 계정감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리 공부한지 이거 한지 너무 오래됐나요? 이때 우리 이 앞에 공부할 때는 자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배웠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장부의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가만히 두면 지워질까요? 내년 되면 지워질까요?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은 절대 안 지워지는 계정이라 그랬죠. 내가 반대쪽에 서서 안 지우면. 그럼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도 안 지워질 거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이 계정 과목도 안 지워지고 얘도 안 지워지겠죠. 그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본금 증가시킨 게 있으면 그게 다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금액으로 보일 거잖아요. 그럼 한 번의 금액으로 보일 건데, 자, 우리 회사가 총 자본금을 얼마 늘렸죠? 200만 원 늘렸죠? 근데 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우리는 총 얼마 받았죠?
210만 원 받았죠. 그럼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자본금 200만 원 늘리면서 21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알려주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쓰면 200만 원 늘리는데 20만 원 이익이고 10만 원 손해라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이용자한테는 이렇게 안 보여주고 얘를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손해봤잖아. 그러면 과거에 혹시 이익 본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20만 원 이익 봤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익 봤던 거에서 지금 10만 원 손해 본 거니까 이익 본 거 10만 원을 줄여버릴 거예요. 그럼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10만 원 이렇게 쓰면 우리 장부에는 200만 원 발행하면서 190만 원 받았으니까 얘 지금 20만 원인 거 10만 원 줄였으니까 10만 원만 차량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바로 3차 증자를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1000주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한 주당 700원에 발행했어요. 700원에.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나는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30만 원 손해 봤죠? 그럼 손해 봤을 때는 이익 본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10만 원 남아 있죠? 그럼 얘 먼저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 원을 줄여주고, 이제는 우리 손해 본 거 20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그냥 주식 할인 발행 자금 20만 원만 손익 표현으로 남아 있겠죠. 손익은 아니고 손해 봤다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총 300만 원의 자본금 늘렸다고 적혀 있는데 전체 총 받은 거는 28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손해다고 남아 있으면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주식 발행인데 돈 많이 벌었으면 이번에 이익 봤으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얘를 먼저 우선 상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본의 우선 상계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먼저 상계하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번에는 증자했으니까 감자 가지고 보면 우리 회사가 1차 감자를 해요. 1000주를. 그럼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가 한 주당 800원이었다고 볼게요. 800원. 자, 그럼 우리는 감자를 하면, 근데 감자라는 말보다 시험에서는 소각을 했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럼 소각하면 감자의 키워드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차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그리고 대면에 내가 돈을 줄 건데 80만 원을 주게 되고 우리는 20만 원만큼 감자 차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차 감자를 했다라고 볼게요. 2차 감자. 자, 이번에 우리가 감자하는데 한 주당 1,100원에 사온 거예요. 1,100원에. 그럼 나는 감자 있으니까 차변의 자본금 100만 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무조건이고
근데 이번에 돈은 내가 11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럼 우리 이 앞에 공부한 걸로 하면 감자 차손 1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감자 차손 10만 원 쓰면은 자본금 200만 원 줄이면서 우리는 190만 원 돈이 들었으니까 200만 원 자본금 줄이면서 190만 원 줬으면 10만 원 감자 차익만 남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봤을 때 뒤에도 반대되는 이익이 있는지 보고, 이익이 있으니까 감자 차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수익 비용 아니잖아. 지금 자본의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그럼 내 장부에는 감자 차익이 10만 원만 남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본은 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이 다음 건 안 써도 알겠죠? 원리 똑같죠? 먼저 끌어 쓰고, 또 제가 이익 본 걸 먼저 했다고 무조건 이익 본 것만 끌어 쓰는 게 아니라 이익을 봤다면 손해 본 게 있는지를 봐서 걔를 먼저 끌어 쓰고, 그래야지 순액으로 딱 하나만 남겠죠. 이거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의 잔액은 공존할 수 없다. 이익 받거나 손해 봤지 이익 보고 손해 봤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순액으로 나올 거잖아요. 결론은 얘 지우고, 다 지웠으면 자기 거 쓸 거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잔액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으면 얘 먼저 우선 상기할 거니까.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엔 특이한 자기 주식 보면, 자기 주식은 우리 조금 뭐 계속 하시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자, 이번엔 액면가 1,000원짜리인데 우리 회사에 자기 주식의 액면가고 시가가 1,200원짜리를 1,000주를 취득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자기 주식을 액면가에 살 수 있다라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취득할 때 차변에 자기 주식 120만 원, 대변에 이제 현금 120만 원 이렇게 써서 분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얘를 파는데 한 방에 파는 게 아니라 반반 나눠 판 거예요. 자, 첫 번째 처분하는데 우리가 500주를 팔았어요. 자, 얘 파는데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한 주당 1,000원.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팔았으면 장부에 있는 것부터 지워야 될 거잖아. 그럼 장부에 지금 120만 원 적혀 있는 건 1,000주 이야기니까 절반인 500주 거. 산수 잘 하시는 분은 1,200원에 사온 거니까 곱하기 500 하셔도 되고, 저점 산수 못하면 절반 팔았네? 이거 반 지우면 되지. 그럼 60만 원치만 지우면 되겠죠? 그럼 절반 남을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 원 지우면 이제 얘 팔았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 돈 받을 거예요. 나는 돈 받을 건데 내가 판 돈은 주당 1,000원이니까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을. 그럼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겠죠.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나머지 500주를 처분을 해요. 나머지 500주를 다 팔아요. 자, 얘를 파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00원에 얘를 팔았다 볼게요. 1,600원에 유정의미를 거둬야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남아 있는 게
120인데 60 지웠으니까 60만 남아 있겠죠. 마저 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 원을 쓰면 자, 얘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난 얼마 받죠? 80만 원을 받겠죠. 그럼 대변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때도 10만 원 손해 본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얘 10만 원 손해 본 게 있죠.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만 원은 얘는 지우고 이제 나머지 차이 나는 1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부에는 처분 손실은 썼다가 지웠으니까 없어지고 10만 원 처분 이익만 남게 되겠죠. 근데 얘 생각해 보면 얘 얼마 주고 샀죠, 우리가? 120만 원 주고 샀잖아. 근데 얘 전부 다 500주 다 팔면서 받은 돈은 50만 원하고 80만 원이라서 1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10만 원 이익이라고만 남아 있어야 되지 우리 손해보고 20만 원 이익 보고 이렇게 안 남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본 계정으로 거래하는 거는 어떤 거든 간에 이익 보면 손해본 게 있는지 손해보면 이익 본 거에 대한 잔액이 있는지를 봐서 걔를 먼저 우선 상계를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자, 원리 이해가시죠? 자, 이걸 자본 우선 상계라 그러고 자본 우선 상계라는 표현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책에 점점 등장을 해요. 제 제자들이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지. 제자가 책을 저자로 쓰는 게 아니고 편집자로 이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쓰면 지도 배운 대로 쓰는지 이제 막 바꾸더라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자본 이야기 끝났어요. 자본 생각보다 재밌죠? 그죠? 자본이 한번 처음 접근할 때 편하게 접근하면 별거 아닌데 처음 거부감 가지고 가지면 끝까지 싫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데 하고 받으신 분은 마지막까지도 그냥 회계 전체가 싫을 뿐이지 얘만 특별히 싫은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니까 얘는 그냥 그 앞에 자본 이야기했을 때하고는 얘가 성격을 좀 틀리게 가죠. 그런 거에 대한 거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자,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대출받은 돈 6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는 1억이 중요해요? 아니면 순수한 내 돈이 4천이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한 거죠. 빌린 돈은 갚아버리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분개를 하기 위해서 분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산을 기준으로 분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자산의 증감이 거래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건 현실인 건데 그런데 우리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내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나타나면 거래의 메인은 자본이에요. 자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한테 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거 쓰는 게 중요한데 자본이 생기는 순간 내 돈을 이쪽에 채워놓는 거야. 자본. 내 돈이 늘어났다 자본 주식 발행했다 자본금 주식 감자했다 차변의 자본금 그리고 나서 돈 얼마 줬다 얼마 받았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무조건 메인은 자본이에요. 자본. 근데 이 자본 중에서도 최고의 메인 1등이 뭐냐면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 우리 범인의 순수한 미천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 내 뼈대예요. 우리 그 상법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권자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권자본 제도라는 건 내가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면 2,500만 원만 있어도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4분의 1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1억이 있다 그러면 4억짜리 법인 차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 무한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1억짜리 차리고 싶어서 2,500 가지고 1억 차린 사람은 증감 못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난감해서 새로 법인 차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 법인도 예를 1억짜리 살 거면 2억 5천이 되어서 이 돈이 이제 우리 사람 뼈가 커가는 것처럼 우리 자본금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순수한 내 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모든 거래에 나한테는 제일 메인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노약해지면 다시 또 이제 우리 뼈도 줄어들죠. 그래서 얘도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거래의 메인은 자본금. 그럼 이 자본금은 제가 어떤 금액 쓰라 그랬죠?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래서 돈을 나중에 어떻게 주고받고 돈 대신 물건으로 주고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결과는 주식 발행하면서 이익받다 손해받다로 나올 거예요. 어떤 사항이 다 껴도 자본금이 들어가는 순간 주식 발행하면서 어떻게 됐다 결론인 거지. 막 얘를 팔면서 이익받다 손해받다 뭐 자기 주식도 자본금 앞에서는 찍소리 못해요. 얼마에 사온 자기 주식이었다 상관없어요. 감자하면서 얼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본금이 거래의 메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원래 항상 주인공이 마지막 피날레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온 거는 어떤 변수가 다 들어오더라도 마지막은 주식 발행 초과금 아니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끝나요. 차변의 자본금이 왔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은 감자 차익 감자 차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거래의 무조건 최고의 메인이에요. 근데 이는 자본 애들이 없으면 이제 자산이 1등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나한테 돈 들어왔다 나갔다가 중요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